여러분 평생 모은 8억 원이 단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는 지금 집도 없고 통장에 단돈 0원도 남지 않은 채 공원 벤치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이 모든 건 제 아들을 믿은 대가였습니다. 저는 김성호 올해 72입니다. 35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내 정수기와 함께 알뜰살뜰 모은 돈이 8억 원이었죠. 그 돈으로 은퇴 후 작은 시골집을 짓고 손녀 하은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성호입니다. 올해 72살이죠. 중학교에서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그렇듯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 정수기와 함께 알뜰하게 모아둔 돈이 8억 원 정도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시골에 작은 집을 짓는 거였습니다. 너무 큰 집은 필요 없어요. 작은 방 2개에 마당 있는 집이면 충분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 주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소박한 생활이 꿈이었습니다. 특히 손녀 하은이가 방학 때마다 놀러 올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은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도 잘하고 저희를 정말 잘 따라줍니다. 아이가 도시에서 답답하게 살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자연도 느끼면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 아들 도윤이는 45살인데 건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아들한테 설계를 부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동안 사업을 몇 번 해봤지만 잘 안 됐거든요. 이번엔 전공을 살려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도 참 착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이것저것 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가끔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집을 지으면 도윤이 가족도 가끔 와서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 정수기는 저보다 2살 아래인데 정말 살림을 알뜰하게 해왔습니다. 제가 교사 월급으로 살면서 8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전부 아내 덕분이에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아껴 입으면서 평생을 전략해왔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늘 자식 걱정이 먼저입니다. 도윤이가 사업이 잘 안 될 때마다 얘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하면서 마음 아파해요. 저는 아들이 이제 40이 넘었으니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게 잘 안 되나 봅니다. 시골 집을 알아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여러 곳을 둘러보는데 어떤 곳은 앞산이 너무 예쁘고 어떤 곳은 개울이 옆에 흐르고 있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여기가 좋겠다 저기도 괜찮네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8억이면 집도 짓고 나머지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손녀가 방학 때마다 와서 뛰어놀고 도윤이 가족도 가끔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윤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도 말끔하고 표정도 밝더라고요. 저희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도윤이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건축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동안은 전공과 상관없는 일만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건축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했습니다. 도윤이가 그동안 해본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도 해봤고 치킨집도 해봤고 카페도 해봤어요. 그때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만 했죠. 아버지 들어보세요. 요즘 건축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친환경 건축, 스마트 홈 이런 게 대세라고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내 정수기는 벌써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래 도윤아. 내가 드디어 전공을 살릴 기회가 온 거구나.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사무실도 얻어야 하고 직원도 뽑아야 하고 장비도 사야 하고요. 저는 벌써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그 돈은 네가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투자자들이 기다려주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3억만 빌려주세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바로 갚을게요. 3억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절반이잖아요. 도윤아, 그건 안 된다.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아버지, 제발요. 이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건축 허가만 받으면 대박입니다. 아내가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한 번만 도와주자 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돼. 내가 그동안 실패한 게 한두 번이냐?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아버지, 그때와는 다릅니다. 이번엔 제 전공이에요. 건축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결국 그날은 도윤이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얘가 이렇게 절박하게 부탁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회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수가, 그 말 그만해. 도윤이가 몇 번을 그렇게 말했는데 결과가 어땠어? 우리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그래도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얘가 전공을 살려서 하는 일이잖아.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아들의 간절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실패들도 생각났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판단을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였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더라고요. 성호 씨, 도윤이 일 말인데 조금만 도와주면 어떨까요? 정수가, 그 이야기 또 하자는 거야. 이미 결정한 일이잖아. 전부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만요. 5천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얘가 정말 절박해 보이던데.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도윤이가 이렇게 부탁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는 아이인데 이번엔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아내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도윤이가 평소에는 부모한테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자존심도 있고 나름 독립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달랐습니다. 그래도 안 돼. 한 번 문을 열어주면 계속 달라고 할 거야. 그날 밤에도 아내와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아내는 계속 이번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내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에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정식집에서 만나요라고 하는 거예요. 한정식집에 가보니 도윤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와 손녀 하은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은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정식이 나오는데 정말 푸짐하더라고요. 갈비찜에 전복구이, 각종 나물회탕까지. 평소 저희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비싼 음식이었어요. 아빠, 갑자기 웬 호강이야? 아내가 물었어요. 어머니, 그냥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평소에 효도를 못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조금 도움을 주시기로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여보, 나중에 이야기해요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정수가, 뭔 소리야? 언제 돈을 줬어? 미안해요, 여보.
5천만 원만 보냈어요. 통장에서 바로 이체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여보가 계속 반대하니까. 하지만 정말 이번 한 번만이에요. 도윤이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내가 제 뒤에서 몰래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자주 외출을 하더라고요. 시장에 갔다 올게 친구 만나고 와 이런 말을 하면서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손녀 하은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숙제를 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하은아, 무슨 걱정 있어?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은아, 집에서는 별일 없지? 그냥요. 그런데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엄마가 왜 힘들어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랑 통화할 때 목소리가 화난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느리 미영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건 짐작은 했지만 아이가 직접 말하니까 더 실감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은 괜찮겠죠? 하은이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1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가족 걱정을 해야 하다니. 걱정하지 마라, 하은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돈을 가져간 후로 연락이 뜸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업 준비 중이다, 투자자 미팅이 있다 이런 말만 했는데 요즘은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디 가는데? 도윤이 만나러 가. 뭐하러? 그냥 안부 좀 묻고. 저는 아내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참았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울었어. 아니야, 바람이 새서 그래.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어요. 아내가 뭔가 심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게. 밤에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호기심에 화면을 봤는데 은행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계좌 이체 완료라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 돈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돈이 나간 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런 식으로 캐묻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돈이 나간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알림을 또 보게 됐어요.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가 보였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수가 도윤이한테 돈 또 보냈지? 아내의 손이 멈췄어요. 접시를 놓고 저를 돌아봤는데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휴대폰 알림을 봤어. 1억 보냈다며?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고. 지난번에 5천만 원 보내고 나서 끝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또 얘가 너무 절박했어. 사업이 잘 되려면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보낸 거야? 정확히 말해봐.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억이나 보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3억이라고? 우리 돈의 절반이 넘는다고.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윤이가 이번만 버티면 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투자자가 뭐야? 그게 정말 있긴 있는 거야. 저는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울려도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집에 와라. 이야기할 게 있다. 1시간 후에 도윤이가 왔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라. 너 어머니한테서 돈 3억 받았다며? 아, 그게 뭐야? 처음에는 3억만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달라고 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보증금, 직원 월급, 장비 구입비. 그럼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투자자는 언제 들어온다고? 도윤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하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그날 밤 아내와 큰 싸움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크게 싸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수가 넌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보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다 주고.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도윤이가 너무 절박해 보였다고. 절박하면 뭐든지 해도 돼. 우리 노후는 생각 안 해. 그날 밤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어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었고 저는 천장만 바라보면서 밤을 샜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윤이가 말한 사무실 주소를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허름한 컨테이너였어요. 스타트업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사장 옆 임시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도윤이가 나왔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내 사무실 보러 왔다. 이게 사무실이야.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보니까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컴퓨터도 오래된 거 한 대뿐이었고요. 도윤아, 직원은 어디 있어? 장비는? 그게 아직 준비 중이에요. 3억이나 받아서 이게 다야.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 도윤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라도 보자. 투자자들이 관심 있다면서? 그게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럼 투자자는 누구야? 연락처라도 알려줘봐. 아버지, 그건 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투자자도 없고 사업 계획서도 없다는 걸 말이죠. 그냥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라. 그 돈 어디에 썼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결국 진실이 나왔어요. 도윤이는 이전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갚는데 돈을 썼던 거예요. 신용카드 빚, 대출 이자, 각종 미납금들 말이에요. 그럼 스타트업은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단 빚부터 정리해야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3억 원을 빚 갚는데 써놓고도 사업을 한다고 더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뭐야? 지금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또 거짓말이지? 도윤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건축 허가만 떨어지면 다 회수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서서 나오는데 도윤이가 뒤에서 계속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아내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하면서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도윤이와 연락이 끊어졌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 미영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고 얼굴은 야위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미영이가 거실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도윤이는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받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그럼 너희 모자는 어떻게 살고 있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미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빚 독촉장들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제 명의로도 돈을 빌렸어요. 카드 대출, 개인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저도 몰랐는데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봤어요.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총 2억이 넘었어요. 이걸 언제부터 알았어?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갑자기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와서 돈 갚으라 그러면서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보고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손녀 하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순한 아이가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했다니. 하은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친구 집에 맡겨뒀어요. 우리 집은 이제 위험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도윤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도윤이에게 준 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 5억 정도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아, 그럼 하은이 학교는? 그게 등록금을 못 냈어요. 이번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그것도 없어요. 하은이가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등록금은 우리가 내줄게.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은이 잘못이 뭐가 있어? 그 아이만큼은 공부를 계속해야 해. 그날 밤 미영이와 하은이를 우리 집에서 재웠어요. 하은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곧 올 거야, 하은아.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도윤이가 정말 돌아올지 아니면 이대로 사라져버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희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통장에 0원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8억이라는 평생의 저축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습니다. 은행에 달려가서 확인해 봤더니 도윤이가 저희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모든 돈을 빼간 거였어요. 아내 정수기가 도장을 맡겨줬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도윤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아내도 충격에 빠져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저희 둘 다 멍하니 은행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미영이는 더 이상 울 눈물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말렸어요. 미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저희에게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었고 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도윤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거였거든요. 평생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미영이와 하은이는 친정으로 갔어요. 저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폐를 끼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동네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11월이었는데 날씨가 정말 추웠어요. 아내와 함께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벤치에서 떨면서 잤습니다. 아침이 되면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벤치에서 자고 컵라면으로 연명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야위어 갔고 저도 기력이 떨어져 갔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혼자 공원에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서 온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은이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저희에게 줬어요. 그걸 받아들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니. 할아버지 아빠 소식은 없어요. 없다 하은아. 사실 저도 도윤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행방도 모르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이 벤치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런 거라니 정말 허무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국 혼자 견뎌내야 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지막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희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자식을 도와주되 자신의 노후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추운 벤치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저희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저 역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줬지만 결국 남은 건 빈 통장과 차가운 벤치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자식을 돕되 내 노후와 내 삶까지 모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누군가를 위해 무리한 결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부디 저희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의 후회가 여러분에겐 작은 경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